오늘은 책을 함께 읽어볼까요? 검노드라고 미국에선 꽤 알려진 크리에이터용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창업한 사일 라빈기아 씨가 쓴 책 미니멀리스트 앙트레프레너. 아, 검노드는 미국에서 자기 디지털 창작물을 판매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인기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쓰는 사람 가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미니멀리스트 창업? 책도 나올 정도니까 꽤 유명한 1인 창업 사례. 그런데 전에 스타트업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었죠? 창업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야 벤처 캐피털리스트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서 급성장을 하고 그 다음엔 화려하게 상장하거나 대기업에 팔아서 일확천금을 거머쥔 다음 폭나게 은퇴하는 거지요. 그 정도는 잘 안다고요. 그래요? 어쨌거나 벤처 캐피털의 돈은 받는 순간 무엇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야 해요. 돈을 받는 순간부터 벤처 캐피털이란 게 원래 한탕 크게 당겨서 나머지 손실을 다 보전해야 하는 모델이거든요. 5%의 윈으로 95%의 로스를 메꿔야 하니까요. 성장의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투자란 성장의 영혼을 팔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건가요? 회사의 주인이 또 생기면, 그러니까 주주가 생기면 결국 주주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스타트업 창업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군요. 억지로라도 성장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성장이란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무리하게 되고 결국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스타트업이란 자영업이란 얘기를 벤처 캐피털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자영업이 어때서요? 오늘 다룰 책 미니멀리스트 창업가의 저자가 했던 고민도 거기에 있어요. 사업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실은 사업이 나를 소유한 상태? 그러지 말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죠. 아, 미니멀리스트? 주주 가치나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우선시하지 말고 처음부터 수익성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창업가. 그것이 바로 미니멀리스트 창업가. 오늘 수련을 끝내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창업의 본질을 가다듬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요점은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는 성장이 아닌 수익성을 중시한다. 입니다. 있는 모든 돈을 다 태워서 성장을 하기만 하면 다음 라운드의 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게 스타트업 아닌가요? 스타트업의 적자는 기본이죠. 사실 많은 창업자가 다음 투자 유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아니요. 첫날부터 수익을 낼 것. 수익성은 곧 지속 가능성을 의미해요. 구명보트가 나타날 때까지 허우적대는 대신 그냥 직접 배를 만드는 거예요. 스타트업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무한대의 런웨이를 가질 수 있죠. 런웨이? 런웨이란 이륙하기 위한 활주로라는 뜻이잖아요. 활주로가 끝나기 전에 이륙해야 한다는 뜻으로 스타트업 투자 자금이 소진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생존 가능 기간이랄까? 런웨이가 무한대로 이어진다? 이륙은 안 하고요? 그런 방식도 있겠군요. 무리해서 떼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 하지만 내가 늘 조종석에 있다면 진짜 회사의 주인이 된 기분이 들긴 하겠죠? 근데 말이 쉽지. 수익을 어떻게 내죠? 어차피 이래저래 못 낼 수익. 그냥 성장부터 해서 다음 투자를 당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수익을 못 낸다고 생각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라서 그래요. 순서가? 이 책은 사업을 먼저 시작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야 창작하는 대신 먼저 창작자가 된 다음 비즈니스를 도구로서 배우라고 말해요. 창작자? 창작자, 크리에이터, 좋아하는 걸 만드는 사람. 여기에 힌트가 있죠. 성공적인 미니멀리스트 기업은 좋아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걸 함께 좋아하는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좋아하는 걸 찾으면 돈은 사실 그 다음의 문제. 두 번째 요점, 커뮤니티와 함께 시작하라. 커뮤니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커뮤니티죠.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서 그곳에서 기여하는 거지요. 그 커뮤니티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작업을 공유하고 가르치고 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풀고 싶어하는 과제를 발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문제의 솔루션을 나의 스킬과 나의 취미로 풀어가는 것? 그것이 창작이에요. 역시 좋아하는 걸 하라는 메시지인가요? 덕심이 충만해지면 누군가 결국 알아보게 되는 거지요. 가르치는 건 부가가치를 더하는 훌륭한 방법이고요. 아, 그럼 부가가치가 있다는 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 대신 그 솔루션이 올바라야 한다고 표현해요. 올바른 솔루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수익 창출이 확실하고 쉬운지, 유기적인 성장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지, 나의 스킬셋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면서도 다른 이도 고마워해 주는 걸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로군요. 세 번째 요점, 가장 작게 시작하라. 자, 그럼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야죠. 개발자도 빨리 채용하고. 아니, 틀렸어요. 우선 가설을 검증해야 해요. 아, 그것도 하긴 해야겠네요. 그럼 우선 시장 조사를 좀 의뢰한 뒤에. 아니, 틀렸어요. 그런 건 벤처 투자를 받은 이들이나 하는 것이고,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는 커뮤니티 안에서 왜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요? 라고 질문할 만한 가설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손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는 개발자를 고용해서. 아니요, 아직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만들 때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과 전문성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대신 먹히는 걸 찾아내는 데 투입할 때니까요. 아직도 못 찾은 건가요?
먹힐만한 딱 한 가지를 정말 아주 잘 수행해 보는 거지요. 나이스 투 해브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것을 만드는 대신 실제 고충을 찾아 해결해줘 보는 거지요. 아, 그럼 정말 커뮤니티 안에서 피어나는 기쁨의 순간 같은 게 있겠네요. 이 책은 계속 창작이 먼저 그 다음이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기쁨의 기분 때문이겠지요. 비즈니스맨이 되기 전에 크리에이터가 되어라. 오,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면 이제 제품을 만들 차례예요. 내 솔루션을 사용자도 그대로 재현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MVP를 만드는 거지요.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한으로 기능하는 제품을 말해요. 고충을 해소한 증거 같은 거로군요. 그 다음은 그걸 이제 100명의 고객에게 팔 때예요. 초반에는 무료판을 제공하지 말라고 이 책은 말해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만큼 값진 것인지 알아내야 하는데 공짜라면 착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사용자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에 매달려서 자금을 바닥내는 스타트업이 많긴 많죠.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팔죠? 지인 찬스를 쓰라고 해요. 가족도 포함해서요. 도움을 줄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될까요? 사업은 나를 좋아해주는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보다는 제품을 좋아해주는 이들로 넘어가는 거라고 하니까요. 설득력이 있네요. 친지와 지인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로 가는 거죠. 아, 이제 그곳에도 나를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론칭은 첫 100명의 고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첫 고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출시라는 행위조차 100명의 고객을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여야 하는군요.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고 볼 수 있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확장해 갈지 고민할 때예요. 프로덕트 마켓핏? 영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굴러갈 정도의 단골이 생긴 상태죠. 이제 마케팅이 필요할 때예요. 그렇군요. 내 머릿속에선 늘 영업보다는 마케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마케팅으로 융단 폭격을 하고 영업에 지상군이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 아니요, 마케팅은 영업의 대규모 버전. 그런데 1대1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어렵죠. 낯선 타인이 단번에 고객이 되어주지는 않아요. 우선 내 존재를 인지하고 내 팬이 된 다음에야 지갑을 열겠지요. 그렇겠네요. 우리는 유명한 대기업이 아니니까요. 마케팅은 바로 나다워짐으로써 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해요. 결국 나를 파는 것이로군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어찌 사는지 신경 쓰이니까요. 그러한 원초적 궁금함에 바로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마케팅. 그래서 커뮤니티를 찾아야 한다는 거였군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바로 그곳. 마지막으로 돈이 떨어지는 것,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이 둘을 조심해야 한대요. 경비 지출에 꼼꼼해야 하고 동업자는 결혼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도 해요. 드디어 미니멀리스트 철학이 나오는군요. 좋은 사무실이 꼭 필요할지 고민하고 이익이 허락하는 만큼만 급여를 책정하고 거참 너무 궁상맞지는 않을까요? 아니, 중요한 건 에너지를 관리하는 일이래요. 회사란 그 고객이 어느 정도 성장할 거라고 판단하는 만큼만 딱 성장한대요. 근무 시간 같은 건 비즈니스 성장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아, 그저 노후력이 중요한 게 아니로군요. 이키가이를 추구하라는 말이지요. 이키가이? 외국 서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본어. 보람이죠. 삶의 보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 자신이 잘하는 일을 일치시키라는 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면서도 오늘도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모든 미니멀리스트 이야기가 그렇듯 결국은 철학으로 되돌아가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요. 네, 나도 이 철학을 본받아 뭐라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